자, 한쪽에서는 세상을 바꿀 거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퀀텀스케이프인데요. 오늘은 이 회사를 둘러싼 아주 흥미로운 수수께끼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미스터리죠. 한쪽에서는 배터리 기술의 성배라고까지 불리는 엄청난 약속을 하고 있는데 정작 월스트리트에서는 이건 팔아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라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극과 극의 편파가 나오는 걸까요? 자, 그럼 먼저 이 의심의 그림자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도대체 월스트리트는 왜 이렇게 회의적인 걸까요? 그들의 냉정한 평가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걸 보시면요. 월스트리트 분석가들, 그러니까 전문가들 대부분이 매도 아니면 보유 의견을 냈어요. 이건 뭐 적극적으로 사지 말아라 하는 신호나 다름없죠. 심지어 평균 목표 주가는 지금보다 10% 이상 더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뭐 경고등이 켜진 수준이죠. 그리고 시장의 반응은 보시는 것처럼 아주 냉혹했습니다. 주가가 10월 고점 대비해서 무려 40%나 폭락했어요. 분석가들의 우려가 그냥 말로만 끝난 게 아니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돈입니다.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 그러니까 누적 적자만 무려 37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하죠. 2025년 3분기까지 이만큼의 돈을 썼는데 아직 이렇다 할 수익이 없다는 뜻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과거에 법적인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로 집단 소송에 휘말려서 4,750만 달러에 합의를 했고요. 또 스펙합병 관련해서도 소송이 있어서 875만 달러를 물어줘야 했죠. 그러니까 돈 나갈 구멍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요, 돈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이게 더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기술적인 허들이 정말 높아요. 덴드라이트라고 하는 배터리 성능을 갉아먹는 문제를 완벽하게 막아야 하고 이걸 또 대량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 공정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수율도 거의 100%에 가까워야 하고요. 게다가 전 세계의 경쟁사가 330개가 넘어요. 정말 첩첩산중이죠. 자,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암울하기만 한데 그런데도 왜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열광시키고 강력한 확신을 심어주는 걸까요? 대체 그 기술이라는 게 뭐길래? 이제 이야기의 반대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모든 의심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도 있는 퀀텀스케이프가 꿈꾸는 혁명적인 약속.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그 기술에 대해서 말이죠. 그 중심에는 바로 전고체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존 배터리에는 액체 전해질이 들어가는데 이걸 불에 타지 않는 단단한 고체로 바꾼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에너지 밀도를 확 높이고 충전을 훨씬 빠르게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랑 비교하면 성능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30분 넘게 걸리던 충전 시간이 15분 안으로 줄어들고 한 번 충전하면 560km 가던 거리가 최대 800km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전기차 타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인 충전 시간과 주행거리 불안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인 셈이죠. 이게 그냥 퀀텀스케이프의 주장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핵심 파트너, 바로 자동차 거인인 폭스바겐이 직접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성능 목표를 넘어섰다. 1000번 넘게 충전하고 방전해도 배터리 용량이 5%밖에 줄지 않았다고 2024년 초에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검증인 거죠. 그리고 연구실에만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대량으로 생산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착착 진행 중이에요. 코브라라는 새로운 공정을 개발해서 생산 속도를 25배나 높였고요. 대량 생산을 위해서 무라타나 코닌 같은 전문 기업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심지어 글로벌 자동차 회사 3곳과도 공동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니 이건 그냥 꿈만 꾸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습니다. 한쪽에서는 온갖 의심과 비관론이 가득한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혁명적인 미래를 약속하고 있죠. 이 두 개의 미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 바로 이게 퀀텀스케이프의 역설입니다. 이 차트를 보면 그 충돌이 얼마나 극심한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석가는 1년 뒤 주가가 2달러 50센트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거의 뭐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한쪽을 볼까요? 포브스 같은 곳에서는 2030년이 되면 이 회사의 가치가 무려 1,500억 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고 전망합니다. 지금보다 40배나 커질 수 있다는 정말 어마어마한 예측이죠.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최근에 아주 중요한 단서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2025년 3분기에 처음으로 고객에게 돈을 받았다는 보고가 나온 거예요. 액수는 1280만 달러. 크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건 그냥 연구만 하던 회사가 드디어 제품을 팔기 시작했다는 첫 신호탄이라서 의미가 아주 큽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의 로드맵을 보면요. 진짜 큰 돈을 버는 건 아직 몇 년 더 남았어요. 자동차 회사에 본격적으로 납품하는 건 2029년쯤으로 보고 있죠. 하지만 바로 내년 2026년에 자동화 생산 라인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첫 실질적인 매출이 발생할 겁니다. 앞으로 1, 2년이 이 회사의 운명을 가를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상반된 정보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결국 이건 하나의 거대한 도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실행력, 즉 약속한 걸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달린 아주 유연하지만 성공하면 엄청난 보상이 따르는 그런 게임인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이렇습니다. 기술은 혁명적이고 성능도 검증됐고 파트너도 빵빵하다. 시장은 150억 달러 이상으로 클 거다. 반면 비관론은 이렇죠. 대량 생산이 될지 어떻게 하냐. 지금까지 쓴 돈만 37억 달러다. 소송도 있었고 경쟁자는 300개가 넘는다. 정말 팽팽한 대결이죠. 결국 이 수수께끼는 단순히 기술 하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미래를 믿는 신뢰와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 도전하는 대담함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과연 퀀텀스케이프는 모두가 기다려온 역작을 새삼에 내놓을까요? 아니면 그 혁명적인 꿈은 그저 잡을 수 없는 환상으로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게 될까요?